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글에서는 경제 주체인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게나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는데, 경제 주체는 무엇을 합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편익이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고, 편이익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금전적인 것, 금전적인 것 전부 다 포함해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게 뭐다? 비용인데요. 이때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하고, 명시적인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무엇이다? 비용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는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업은 무엇을 할 때? 생산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기업은요, 생산을 할 때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나라고 하는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눈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순편익에 대한 내용은 위에 나왔습니다. 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장 크다?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은 넣어 두시고 어떻게 해라?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 놓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한 개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고, 한 개의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편익에 대한 내용, 한 개 비용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뭐가 가장 크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가장 큽니다. 즉, 순편익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은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와 같은 그 경제 주체들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를 결정하겠죠. 소비를 할 때든 아니면은 생산을 할 때든 정책을 결정할 때든 이때를 중심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와 나에서 지금 경제 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용어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순편익이라는 것, 그 다음에 편익과 비용, 비용 안에는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그리고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 한 개 편익도 여러분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편익이니까. 한 개의 비용도 실제로 나간 돈뿐만 아니고 포기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해서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어떤 용어를, 그러니까 이 용어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은 이제 드디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즉,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로 드는 포기하는 가치와 나가는 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계 수입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한계 편익과 비슷한 맥락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계 편익과 한계 수입이 어떤 관계인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기업 입장에서 한계 편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이다? 한계 수입이다 라는 거 하나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여기 편익에는 금전적인 것이나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었는데, 한계 수입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어떻게 될 때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지문에서 이야기할 거니까는 그 부분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계 수입에 대한 설명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뭐다?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됩니다. 한계 수입은 뭐다?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이다. 어디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이유와 이런 이유로 어떻다?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급자, 앞에 나온 말로 바꾸면 기업이나 수요자,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담화 표지 한번 보시고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한계 수입이 된다라는 말 이전에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소비자는 개별 공급자나 개별 수요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뭐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수요입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급입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무엇을 결정한다? 시장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개별 소비자나 개별 기업은 그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대상들이다? 받아들이는 대상들입니다.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가격이 뭐라는 거예요? 한계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 수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의 시장 가격이 되고요.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한계 수입은 기업이나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나 소비자는 이 한계 수입을 뭐한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한계 수입을 정하는 거는 시장이고요. 시장이 뭐에 따라서 수요와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급에 따라서 한계 수입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한계 수입이 오르려면은, 가격이 오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수요가 증가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나 한계 수입이 떨어지겠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에서 꼭 찾아보세요. 드디어 이 문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는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나에서 봤던 첫 번째 문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이제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생산량이 어떨 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했을 때 그때 순편익이 가장 크다는 거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일단은 한번 우리 X축, Y축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X축은 뭐다? 생산량입니다. X축은 생산량에 대한 거고요. Y축은 뭡니까? 비용과 수입.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든 수입이든 전부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Y축은 뭐다? 돈이다. X축은 뭐다? 생산량이다. 라는 거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래프가 총 3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 비용 곡선, 하나는 한계 비용 곡선.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평균 비용 곡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한계 비용 곡선이랑 그 다음에 한계 수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를 자, 지금 이 P0, Y 이퀄 P0라고 하는 직선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P0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품의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시장 가격일 경우에 얘는 뭐랑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한계 수입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P0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한계 수입이라는 겁니다. 한계 수입. 해서 일단 이거 하나 확인을 했고요. 보세요. 생산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Q3이라고 할게요. 생산량이 Q3일 때의, 여러분 생산량이 Q3일 때의 비용은 한 이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은 뭐다? 한계 비용이에요. 뭐예요? 생산량이 Q3일 때의 한계 비용이 이겁니다. 한계 비용 값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P0입니다. P0 쭉 유지가 되니까는 생산량이 Q2일 때도, 그 다음에 Q0일 때도, 그 다음에 Q1일 때도, Q3, Q3일 때도 가격은 전부 다 P0로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생산량이 얼마냐면은 Q0라고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계 수입이 동일할 때 한계 비용이 지금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Q3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이 지점에서 지금 사실 보면은 이 지점이 제일 그 한계 비용 값이 제일 작거든요. 이 부분이 한계 비용의 값이 제일 작으니까 이 부분에서 생산을 멈추면은 이득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기업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돈이 많이 되니까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산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은 게 좋아요. 많은데 어디까지 많아야 되느냐? 이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자, Q2를 이제 생산량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때는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이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 한 개의 비용과 그 다음에 가격의 한 개 수입의 차이가 나니까는 이거 파는 만큼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개 생산했을 때, 한 개 더 생산했을 때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손해를 안 보고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어디다?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거. 그래서 하나 팔았을 때 제일 돈을 다 남길 수 있는 지점이 여기 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한 개의 비용과 한 개의 수입이 일치할 때 이윤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까는 제발 이것만 생각하세요. 어디가? 생산량이 언제일 때 한 개의 비용과 한 개의 수입이 일치하는 생산량이 무엇이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순편익이 가장 큰 생산량이다 라는 거. 그래서 Q0일 때 한 개의 비용과 그 다음에 한 개 수입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윤이 최대가 된다는 거 정도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생산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키고요.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어디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어디까지 생산량을 줄인다?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는 순편익과 관련해 가지고 이윤이 언제 가장 커지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뭘 본다? 손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쓰면 안 돼요. 물건을 만들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평균 비용은 뭐다?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총 비용은 뭔데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때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되는 임대료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입니다. 해서 총 비용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데 그럼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품을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아니면 적게 생산할 때마다 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한 게 뭐다? 총 비용이고요.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눈 게 평균 비용이니까는 얘들아 평균 비용은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 말 자체를 봐서 알듯이 한 개 비용은 뭐만 관련이 있다?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요거 보면은 이 말도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개 비용은 그래서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총 비용을 회수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다? 생산을 중단한다, 판매를 중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을 회수한다라는 거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품의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의 시장 가격은 뭐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개별 기업이나 개별 소비자는 이것을 주어진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해서
보면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그러니까는 평균 비용도 그래프 봐서 알겠지만은 뭐 또 보면 알겠지만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평균 비용도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을 의미해요. 평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의 평균 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싸게 만드는 비용.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연필을 만드는데 연필을 몇 개 만들어야지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산비가 총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지점에도 뭐가 미치지 못한다면 알지? 이게 가격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은 무조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생산량을 아무리 막 조절하고 해도 만 원이 나와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10,000원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8,00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투입된 총 비용을 회수하여서 손실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세요.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그러니까 평균 비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량에 얼마의 평균 비용이 나오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때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야지 내가 돈이 남는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생산량을 어떻게든 줄이고 어떻게든 늘리고 해봐도 이게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가격보다 높으면 이 답이 없는 거죠. 예.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어떻게 한다? 총 비용을 회수한다 입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손실, 그래서 언제 생산을 중단할 것인가? 한계의 비용은 이윤의 극대화, 순편익이 최대치, 얼마나 많이 만들면은 이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랑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보겠습니다.